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장거리 레이더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다룬다 하고 벼르던 주제인데요. 솔직히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라 이제 와서 새삼 다룬다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해서 다루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장거리 레이더의 개발이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 장거리 레이더가 실제로 완성되어서 다른 유튜버들이 다루기 전에 먼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장거리 레이더란 뭐냐면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감시하는 레이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 일부가 중국과 일본과 겹친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하는 일이 많고요. 그래서 방공식별구역을 감시하는 우리나라의 장거리 레이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특히 유명한 대표적인 장거리 레이더는 울릉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산 AN/FPS-117E1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울릉도의 레이더는 그래도 상당히 신형에 속하는 편이고, 우리나라에는 몇 종류의 장거리 레이더가 있지만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서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게 교체하기 위한 사업은 정말 오래전부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LIG가 담당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1년 만에 설계는 끝냈습니다. LIG는 2012년 5월에 1년 만에 설계를 끝내고 실물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400km로 탐지거리가 긴 만큼 몇 대만 있어도 우리 한반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긴 탐지거리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레이더는 장파장을 사용하고, 그러나 당연히 장파장은 해상도가 낮을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물체를 식별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레이더에서 중요한 건 낮은 해상도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극복하고 목표를 식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개발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장거리 레이더를 개발 생산하는 회사는 몇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걸 1년 만에 설계를 끝냈다는 건 대단한 기술력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거리 레이더는 2014년에 있었던 시험평가에서 일부 항목이 기준치에 미달해서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원이 2016년에 감사를 해서 일부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LIG가 일부 서류를 조작해서 시험평가를 통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었다면 아마 LIG는 엄청나게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2017년 9월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방사청은 LIG의 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두게 되고 장거리 레이더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LIG는 이에 반발을 하게 됩니다. LIG는 시험 결과는 공인기관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정한 결과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LIG는 정부를 상대로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우선 개발 시험평가 보고서와 관련된 제재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벌리게 되고, 그리고 개발 중단에 따른 계약 불이행에 관해서도 제재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벌리게 됩니다. 거기에 LIG가 시험용으로 이미 납품한 물품에 대한 청구 소송도 벌리게 되는데요. 그 결과 3건 다 대법원까지 가서 전부 LIG가 승소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도 감사원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사원의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장거리 레이더 개발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장거리 레이더의 개발이 늦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건 2018년에 국회 국방위 이종명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의 장거리 레이더들이 노후화로 인해서 갈수록 가동 중단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가동 중단 시간이 6시간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54시간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무려 213시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유한 장거리 레이더 8대 중에 5대는 1987년에 도입한 노후한 레이더로 이미 사용 수명 연한이 한참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거리 레이더 노후 문제는 국회 국방위에서 거의 해년마다 제기되었고 2021년에는 국회 국방위 조명희 의원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에는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12대와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3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021년 기준으로 이미 8대가 수명 연한을 넘긴 상태이고 갈수록 가동 중단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나라의 장거리 레이더의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솔직히 이게 전부 감사원 때문이죠. 분명 LIG에서 처음에 개발했던 모델은 결함이 있어서 우리 군의 성능 테스트에 탈락을 했지만 그 후로도 LIG는 레이더를 보완하고 있었고 성능 테스트를 다시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감사로 인해서 이 사업은 아예 중단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장거리 레이더를 배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장거리 레이더들이 적절한 시기에 교체되지 못하고
갈수록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감사원의 엉터리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세계의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감으로 인해서 발생한 법률 비용, 거기에 감사원의 말만 믿고 사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까지 가장 큰 건 역시 시제품을 다시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장거리 레이더는 2012년부터 1차적으로 시제품을 만들고 그걸로 테스트를 했다가 사업이 중단되었었고 그 후에 또다시 사업이 재개되어서 2022년부터 다시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제품을 2번이나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적절한 시기에 장거리 레이더를 도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기존 장거리 레이더들의 급격한 노후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죠. 이게 말이 시제품이지. 이건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이므로 하나의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만들었다가 또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해도 수백억에 달할 것입니다. 아무튼 어찌 되었든 그래도 다행히 2019년에 제12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재개발을 의결하고 총 사업비 2,500억을 들여서 장거리 레이더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 또다시 장거리 레이더 시제품의 제작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은 한참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의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르면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의 테스트는 2025년 1월에 끝나게 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장거리 레이더의 테스트는 아주 순항 중이고 무엇보다 일정이 조금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개발 완료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유튜버보다 빨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레이더는 과거 1차로 개발하던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에 비해서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기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400km라고 알려져 있으나 새로운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서 탐지거리는 20%가 증가하고 출력은 7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게 이 사업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우리의 레이더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래서 기존 1차로 개발하던 레이더에 비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건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 레이더를 중요시하는 건 바로 중국의 탄도미사일 탐지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레이더는 항공기만을 탐지할 수 있을 뿐 이 레이더는 아직까지는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1차 개발 때 LIG 측에서 추후에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이 부여될 수 있다고 했고 지금의 레이더는 1차에 비해서 하드웨어적 성능도 비약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당장은 탄도미사일 탐지 모드가 없다고 해도 추후에 소프트웨어 개량을 통해서 충분히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레이더가 유일하게 중국이 우리나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그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레이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적의 탄도미사일을 조기 경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4대의 그린파인 레이더가 도입되어서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대의 그린파인 레이더의 배치가 상당히 기형적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4대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4방향을 향해서 배치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4대의 그린파인 레이더는 전부 북쪽만을 향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치 형태가 중국과 일본은 감시할 수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분히 중국과 일본을 의식한 배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가 4대나 있지만 이 중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고정식의 조기경보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이지스함이나 아니면 앞으로 도입할 조기경보기에 의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조기경보기도 지금 배치되어 있는 피스아이는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이 없지만 추가 도입되는 조기경보기 후보들은 전부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지스함이나 조기경보기가 항상 24시간 중국과 일본을 감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요. 물론 이지스함 등이 7함대에 배치되어서 7함대가 이어도 해상 등 우리의 주요 원양바다를 지키고 있고 순찰도 하고 있지만 상시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이나 일본이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걸 조기경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입니다.
당장은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이 없으나 LIG 측이 이미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고, 지금의 레이더는 기존 1차 사업 때 개발했던 레이더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레이더이기 때문에 이 레이더의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을 구현하는 것도 결코 힘든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이더를 단순하게 방공식별구역을 감시하는 레이더로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레이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거리 레이더는 좀 이상한 사업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총 15대의 장거리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대는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로,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는 이 12대의 기존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말고도 세대의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문제는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는 국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해외 직도입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아마 도입 수량이 너무 작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는 12대나 되어서 국산화할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고작 3대뿐이기 때문에 국산화하기에는 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해외 도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지금 완전히 사업이 엉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의 소요를 결정하고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 2020년경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업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은 표류 중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에 잡혀있는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총 세대의 장거리 레이더 도입에 538억을 할당하고 있는데요. 이 돈으로 해외에서 세대의 장거리 레이더를 도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몇 년째 공고만을 계속 내면서 사업비를 증가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추측으로는 아마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책정하게 되면 굳이 해외 도입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보다 예산을 늘리면 국산화하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동형이나 고정형이나 그 원리와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이동형은 장비를 경량화해서 말 그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고정형은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게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차이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해외 도입이 아닌 국산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LIG가 개발하고 있는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를 개량해서 이동형으로 개발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어찌 되었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장거리 레이더가 드디어 조만간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내년인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서 첫 레이더가 배치되는 건 2027년경이고 2029년까지 모든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를 교체하는 게 사업 목표이고, 그리고 이 사업 일정은 조금은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감사원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감사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우리나라의 전력에 크나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기존보다 더 좋은 레이더가 개발되었고 그리고 조만간 개발이 완료됩니다. 늦었지만 다행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쪼록 단 한 달이라도 빨리 장거리 레이더의 배치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